정민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 면책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상치 못하게 잊고 있었던 혹은 알지 못하는 채권자로부터 압류 결정문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파산 면책을 거친 분들 중에서 갑자기 채권자들로부터 내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법원에 제출했었던 소장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단순히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갚아라 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되고요.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왔다던가 아니면 예금 채권을 압류하겠다는 결정문이 날아왔다거나 할 때에는 이렇게 청구 2라고 하는 소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제 의뢰인도 2017년에 파산 면책을 이미 다 거쳤는데 갑자기 2021년 초 예금 채권을 압류하겠다라고 하는 결정문을 송달을 받아서 부랴부랴 상담을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장을 법원에 제기하셨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전부 승소하진 않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더 이상 청구하지 않고 강제 집행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대응하시면 좀 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쉬우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소장을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는 개인정보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정보는 모두 익명화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원고와 피고를 쓰는데 여기 원고에는 보통 채무자, 그러니까 파산 면책을 이미 한 채무자분이 되실 거고 여기 피고는 최근에 와서 갑자기 본인의 채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기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소의 종류는 청구 2의 소입니다. 청구 취지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지급 명령에 의한 강제 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그러니까 이 지급 명령을 받긴 했지만 이 지급 명령으로 이걸 근거로 해서 강제 집행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청구 취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통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재판부에 제가 원하는 그 판결의 그 결론을 기재하는 것이죠. 청구 취지는 이렇게 되었고요. 제가 지난번 내용 증명을 작성을 할 때도 이런 논리의 순서로 내용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먼저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쓰고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쓰고 맨 뒤에 내가 원하는 결론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주로 소장을 작성하는 논리 구성 방법인데요. 여기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뭐뭐 은행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미납해서 대여금 변제 청구를 계속 받아온 자이고 그리고 원고가 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 어디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중증 장애인이시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주면 좀 더 재판부 입장에서 처음부터 원고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소장을 보게 되시겠죠.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뭐뭐 은행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 계속 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요 청구의 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려고 하니까 다시 또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고 그러고 결국 요 지급명령에 의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까지 진행했었던 채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지금까지 사건을 계속 진행해 오셨던 그런 사안인 거죠. 그런데
원고에 대해서 사실은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 기재를 해줍니다. 청구 이의소에서 중요한 것은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겁니다. 언제, 어느 법원에서 사건 번호는 뭐고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고, 언제, 어느 법원에서 사건 번호는 뭔데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문도 이렇게 갑 몇 호증으로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파산 면책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이 소장을 접수하게 된 큰 이유죠. 주식회사 뭐뭐은행이 채권자 명단에서 누락되어 있었다는 것. 근데 그게 원고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원고는 파산 면책을 신청을 할 때에 그 은행을 찾아갔었습니다. 뭐뭐은행 지점을 방문을 했는데 채무 관련 기록이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목록에 피고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피고 은행을. 근데 그랬던 이유가 지금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의뢰를 받고 나서 법원에 가서 그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이 은행에서 어떤 다른 회사로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그 채권이 일부는 은행에 남아있고 일부는 채권을 양수하는 회사로 이전이 되었나 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마도 그 은행 지점에 그 채권 관련된 서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런 이유로 채무증명서를 뭐뭐 은행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원고는 채권을 양수한 회사를 채권자 명단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권을 양수한 회사를 포함을 시키면서 본인의 모든 채무가 파산면책 범위에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였고 은행에 대해서 잔존 채무가 있다는 것, 남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원고가 악의적으로 피고를 채권자 명단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청구 이의소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겠죠. 악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 라고 기재해 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원고에 대해서 피고가 제기했었던 그 지급명령, 이 지급명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원고가 사실은 파산 면책을 하고 나서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시송달로 요 지급명령 사건이 진행이 됐고 결국에는 원고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대응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던 것이죠. 좀 원고가 얼마나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억울했었는지 이 원고가 악의적이 아니었고 좀 원고가 대응할 기회를 가지지도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어필하는 것이죠. 재판부에. 원고에 대한 예금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이 갑자기 송달된 거죠. 피고로부터. 그러니까 원고는 이미 5년 전에 파산 선고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또 어떤 강제 집행을 당할지 몰라서 노심초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라고 기재를 하면서 사실 이것도 되게 요 청구이의, 특히 파산 면책을 한 분이 청구이의소를 제기할 때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형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로 좀 기재를 해줬습니다. 이제 뭐뭐구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에 홀로 거주하고 계시고 중증 장애인이고 기초생활 수급자고 이런 내용들을 좀 기재를 해주면서 결론은 간단하게 썼습니다. 본 사건 청구이의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라고 기재를 하고 여기에 각 입증 방법을 이렇게 적어준 거죠. 여기서 갑 제 몇 호증이라고 나오는데 갑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는 갑 몇 호증이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는 을 몇 호증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원에 제출을 했더니 이제 피고 측에서 제가 이 제출한 소장을 보고 이 사건을 다투어봤자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화해 권고 결정이 어떻게 나왔냐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뭐뭐지방법원 대여금 지급 명령에 의한 채권 지급 청구나 강제 집행은 이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그리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라고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거죠. 사실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 원하시는 내용이 전부 다 받아들여진 편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소송 비용을 좀 부담해달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소송 비용도 사실은 제가 뭐 수임료를 많이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론이 나왔던 거죠. 청구의 표시는 제가 청구했었던 취지와 원인을 그대로 복붙해서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는데, 화해 권고 결정이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결정서 정보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의뢰인은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사실 좀 증거는 부족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 그분이 실제로 악의적으로 이 채권자 명단에서 이 은행을 누락한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소장을 좀 자신 있게 작성할 수 있었고, 상대편 은행이나 재판부가 봤을 때에도 이분이 악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혹시 예전에 파산 면책을 거쳤는데 또 채권자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다, 혹은 압류 결정문을 받았다, 뭐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민아에게 연락 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고 명확하게 상담해드리고 저렴하게 수임해서 원하시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또 이메일 혹은 문자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아이패드의 굿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형광펜도 쓸 수 있고 펜도 쓸 수 있고, 이 아이패드를 약간 연습장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업무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때에도 이렇게 형광펜으로 좀 깔끔하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표시를 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